김민석이 호남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협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전북 전주 집회에서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명청대정 갈등이 한 달만 더 계속되면 대통령과 국정 방향, 전북 현대차 메가 프로젝트가 흔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북 메가 프로젝트가 흔들린다. 전총래가 흔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안 되면 흔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당대표가 누가 되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대기업 총수들까지 앞에 세워가지고 다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당대표가 자기가 안 되면 이게 흔들린다? 이건 그럼 자기가 하는 거야. 네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아니, 이걸 다 흔들 거야? 김민석 도대체 어디까지 치졸해질 셈입니까? 치졸을 넘어서 이제는 대다수의 당원들이 분노가 차오른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모습, 이제 국가산업을 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까지 하는 모습에 본인이 마치 대통령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됐나봐. 김경수한테 내각에 들어버린다고. 그래요? 어제 그랬잖아. 김경수 앞에서 내각에 들어가서 이제 당에서 정책을 맡기든지 하겠다고. 김민석이 어제 그랬다고. 앞에 김경수에게 자신이 자리를 주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심상치 않은 김민석의 망언의 표는 정청래로, 대세는 정청래로 쏠린다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권역은 되게 투표율이 낮아요. 왜냐하면 하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첫 번째 뭐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지역보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권이 처음 시작하면 늘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제도 토요일도 그랬죠. 충청권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불경이 조금 더 높게 나왔는데 이제 뭐 투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 정도 됐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 낮았죠.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청래 후보가 약세했고 특히 도시권에서 확실히 강세가 있더라. 그게 확인이 됐죠. 왜냐하면 대전, 세종, 부산에서 격차를 많이 벌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이었고 물론 울산은 이제 김상욱 의원이나 이 김상욱 시장 이쪽이 또 소영기 김민석 지지하니까 그런 영향도 약간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권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 정청래 후보가 우세했다. 요건 이제 하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가 생각났어요. 사실은 난 딱 보면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재명 후보하고 전해철 후보가 맞붙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조직대 능력, 조직대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전해철. 왜냐하면 모든 국회의원들, 시도의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였기 때문에 전해철로 다 완전히 몰빵했죠. 그리고 이재명은 당시 성남시장 출신으로 유능한 그리고 선명한 일 잘하는 기초단체장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대선에서 한번 뛰었다가 송가혁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미지가 조금은 실추됐던 이런 게 있었지만 일은 잘한다 이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도 이재명 당시 그 후보를 도왔었는데 전략 컨설팅을 제가 수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능력 대결로 가자 대결 구도로 이렇게 이제 잡고 캠페인을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겼죠. 결국은 이겼는데 그 당시에 조직 선거의 위력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예를 들면 지방선거나 이런 데 낙선했던 광역 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총선 낙선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묵습니다. 뭐냐면 무슨 어느 지역 상임 감사, 무슨 뭐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막 이런 식의 공공기관장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 약속을 막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50표, 100표씩 가져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조직선거, 김민석 후보 측에서 이른바 조직선거가 시도의원, 뭐 국회의원 쪽만 할까? 이런 생각을 일단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직선거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이기려면 정말 우리 열혈 당원들이 죽기 살기로 과거 대선 때 뛰었던 그런 열정으로 뛰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마어마한 저 조직을 이기기야. 왜냐하면 세게 누르고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네.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왜냐하면 부울경에서 한 2,500표 이상 격차를 벌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1,500표 정도밖에 벌리지 못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막판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조직의 힘들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저기 뭐 충남, 대전, 세종 때는 첫째는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은 이렇게 됐고 한 3%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합산해서 지금 1%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선호투표 대비해 보면 정청래 후보는 48%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왜냐하면 송영길이 막판에 되면 뭐 8% 이런 정도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면 한 30%가 정청래, 70%가 김민석 쪽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니까 그러면 48%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48% 넘겨야 아직
좀 부족하다. 정책내 후보 입장에서는. 두 번째는 호남의 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호남과 수도권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여론조사 여러 군데 해보잖아요. 비공표 조사도 많이 하거든요. 공표용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호남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김민석 정청래 간의 격차는 좀 줄긴 줄었어요. 그러나 아직 역전하는 느낌은 아니다.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다.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호남. 그래서 여러분들 호남의 연구자들 다들 있을 텐데 호남 전화 작업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설득 작업 해야 돼요. 그래서 호남도 그런 그 조직 선거를 풀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정청래 후보가 더 벌리고 있다. 김민석에 비해서. 수도권은 온라인 당원들이 확실히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데 다만 호남에서 큰 차가 안 나요. 거의 박빙 싸움을 벌이고 수도권을 올라가야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하는 제주와 인천 네. 그리고 강원과 대구 경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조금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많고요. 인천도 바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위 분위기는 뭐 배지들이나 이런 거는 김민석 후보 쪽이 많지만 밑바닥은 정청래 세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죠. 그리고 그 당원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이번 그 하는 지역들 중에서 5만 8천 명 정도는 제일 많고 김민석 후보가 박찬대 뭐 이렇게 가까우니까 송영길도 있고 하니까 인천은 정청래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만약 거기서 이긴다면 굉장히 이게 반향이 크겠죠. 고무적이고.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내일부터 투표 들어가거든요. 인천, 네. 제주가. 그리고 이제 강원, 대구, 경북인데 제주도 4만 4천 명이고 강원도 4만 5천 명인데 대구, 경북은 조금 적어요. 대구는 14,000명, 경북은 15,000명 정도 하는데 근데 이제 강원은 거의 박빙인데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박빙 우세 뭐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많고 대구, 경북도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박빙 선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구도에서 크게 변화 없는 상황에서 호남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남이 중요한 거고. 근데 호남에서 약간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도권 오면 또 역전이 됩니다. 정청래 후보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48%가 만약 안 됐다. 47%, 46%가 있다. 그러면 선호투표 영향을 받는데 선호투표하면 불리하죠. 뉴스원 인터뷰입니다. 정청래. 유시민 침묵은 정무적 판단. 김민석은 왜 신천지 말 안 하나. 정청래 후보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시민 작가에게 침묵하는 건 동조라는 김민석, 송영길 후보 공세에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 노코멘트가 좋겠다는 제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너무 완벽한 답인데? 제가 노코멘트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김민석 후보는 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는가? 근거를 대라는데 왜 안 되는가? 송영길 후보도 대통령 만나 무슨 얘기했냐는 질문에 NC&D 하지 않나?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쪽이든 저쪽이든 악용하고 갈등할 소지가 있어 침묵해 갈등 요소를 줄일 필요도 있겠다는 판단이다. 김민석, 송영길은 정무적 판단해도 되고 정청래는 안 되는가? 정청래 대응이 너무 좋은데? 명청 갈등은 말은 있으되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고 프레임이다. 일단 대통령에게 민주당에 이롭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면 국민의힘만 이익이 되지 않겠나. 아무리 득표 전략이지만 입 밖에 발설하면 안 되는 얘기다. 이제 맞고만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검찰개혁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 됐으니 할 일이 없다? 송영길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더 할 일 많아진다.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이다. AI 시대가 되면 디지털화돼 없어지는 일자리 있고 새로운 일자리 생긴다. 일종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워. 소프트 랜딩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하는 게 노동개혁이다.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에 대해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꺼내들었다. 이게 컸죠. 당대표가 되면 제1호 조치로 최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아도 대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그게 당대표 직속 윤리감찰단 지시다. 김민석이 어찌하여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는지 조사하겠다는 거다. 김민석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근거를 일단 대야 하는데 아직 대지 못하고 있다. 위헌정당이 아니란 것을 하루빨리 입증해 해소해야 한다. 조사해서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당연히 해당 행위를 한 셈이니 윤리심판안에 넘겨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당대표로 당연하다. 당의 평화를 위해서도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것은 누구도 토달거나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가 당대표가 돼도 1호로 해야 할 조치다. 신천지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1차 토론회에서 정청래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제는 하겠다는 거죠. 정청래 후보가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1호 조치로 윤리감찰단을 만들어서 김민석 조사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고만 있지 않겠다. 좋아요.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집권당 대표가 강성당원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우, 이제 지긋지긋한 강성 프레임. 김민석은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 김민석은 음모론자, 분열주의자라고 하면 본인이 받아들이겠나? 내란 청산할 땐 강경하게 한 것이 필요했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흐물흐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면 당원들이 저를 지지했을까? 법사위원장 할 때 제가 강경파였나? 능수능란하게 운영 잘하지 않았나? 당대표 때 수많은 의원들이 저를 공격했으나 맞대응하지 않았다. 팩트로 반박하면 그 의원에게 치명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를 부당하게 공격한 의원조차 보호한 거다. 이런 모습도 강경인가? 어우, 대응 좋죠. 당대표가 되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내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전당원 투표 이름으로 불리지만 전당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다. 당원들 뜻에 따라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첫 주 충청권 부울경 순회 경선 누적 격차가 1포인트 미만 박빙이다. 승리를 자신하나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예상과 예측을 안 한다. 오로지 당원들 뜻에 따라 당원이 결정해주는 결과를 우리는 수용할 뿐이다. 김민석 후보는 7%를 뒤지거나 앞서거나 그렇게 예측하던데 본인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그냥 열심히 할 뿐이다. 당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 계산하지 않는다. 야, 이게 노무현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가 처음 도입된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저한테 불리한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농부가 밭을 탓하랴. 당원 당규 위반이니 위반 소지를 개선해달라. 고쳐달라고 했고 결국 당규 고쳐서 선호투표를 하게 됐다. 내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것도 당원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쿨하지 않나? 노무현 스타일이죠. 노무현 스타일입니다. 이러니 노사모가 움직이죠. 일부 의원들이 해당 전략을 적은 현수막을 내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김민석이 주장한 구호를 현수막으로 거는 동네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지금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문제 제기했냐? 그건 후보의 구호이지 않나.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못하게 돼 있다. 그리고 당에서 공식 현수막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왔다. 그럼 그걸 걸어야 한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 구호를 공금으로 당비로 걸 수가 있나? 이런 불공정 게임이 없다. 만약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라는 제 구호를 다른 의원들이 현수막으로 걸었다면 김민석 캠프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 뻔한 것 아니냐? 지금 김민석한테 줄 선 의원들이요. 당비로 100% 당원 투표 김민석이 내건 구호를 현수막으로 쫙 걸고 있습니다. 너무 티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전당대회는 본 적이 없어요. 와, 대단합니다.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는 말을 두고 갈라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게 무슨 갈라치기지? 참나. 저는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을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160만 명의 유권자에게 소구력 있는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의원들이 다 김민석한테 줄 서 있고 믿을 게 당원들밖에 없는데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는 말을 왜 못해? 뭔 갈라치기야?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나는 오늘밖에 모른다. 멋있어. 정청래 후보가 너무 젠틀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박시영 대표가 조언을 했다고 하죠. 너무 몸살인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 제가 기억하기로 가슴으로 선거 운동을 하라.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박시영 대표가요. 그리고는 그 조언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청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는 우리들도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민주당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정청래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요. 일단 뉴 이재명 세력으로 공천 도배를 할 겁니다. 소신 있는 그런 의원들 공천 학살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문조 털레유 요 세력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고립시키고 쫓아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공천이죠. 공천을 안 주면 끝나요.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공천을 안 주면 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하거나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출마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이 쪼개지는 짓이잖아. 네, 당을 쪼개려는 거예요. 왜 당을 쪼개려고 하냐? 국힘하고 손을 잡으려는 구조적 다수, 정계 개편.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 지금 김민석에게 줄 서 있는 의원들 쫙 보십시오. 정청래와 함께하는 의원들 숫자 보십시오. 계산이 선다니까요. 정청래와 함께 가는 의원들은 드러내도 몇 명 안 돼요. 김민석에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인데요. 자, 문조 털레유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X 글을 리포스트합니다.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티를 내요. 나는 문조 털레유가 싫다. 끊임없이 티를 냈습니다. 저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어야 문조 털레유 세력을 민주당에서 고립을 시키고 그들에게 공천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소수인 이들을 당에서 축출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의석수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윤어게인을 뺀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버리는 것. 그러면 구조적 다수가 가능하다. 경상도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김영삼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이병태를 끌어들인 거다라고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이병태는 홍준표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자, 그 과정으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홍준표 국무총리가 들어오게 된다. 이게 제 소설이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정계 개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필패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가 무조건 망한다 라고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 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게 저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건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다. 최동석을 임명한 것만으로 임기 초부터 티를 냈어요. 우리가 그걸 애써 외면한 것뿐이죠. 그리고는 문조 털레유 공격을 방치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죠. 오히려 부추겼죠. 문조 털레유 공격하는 계정들을 계속 리포스트 해줬으니까요. 자, 그럼 왜 이재명 대통령은 문조 털레유 공격을 최소한 방조하거나 아니면 부추겼을까? 당을 쪼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연임, 개헌, 변형된 내각제, 구조적 다수,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고립시키고 결국은 쫓아내는 이 작업을 선행해야지만 뉴 이재명으로 장악한 민주당과 윤 어게인을 배제한 국민의힘이 합쳐. 그러면 충분히 200석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개헌이 가능해진다. 홍준표 국무총리가 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소설을 쓴 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문조 털레유,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국민의힘과 손잡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축출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 여러분들, 이 시나리오가 성공하겠습니까? 김민석이 당대표가 된다고 이 시나리오가 성공할까요? 안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는 것 같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인 실패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돼야만 이 시도를 막을 수 있고요. 이 시도는 물론 저의 소설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실행이 된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로 다 망하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할 뿐더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수비적으로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네가 돼도 좋고 내가 돼도 좋고가 아니에요. 너무나 절실한 절박한 전당대회잖아요. 정청래 후보의 공격적인 태도 변화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우리가 함께 싸워줘야 한다.